부인권, 편파변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드린다고 했어요. 이 어떤 부동산 처분한 대금이라든지 뭐 자동차 처분한 대금 혹은 편파변제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지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원이 편파변제다, 이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하더라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나홀로 개인 회생하신 분들도 본인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면은 법원에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보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편파변제든지 뭐 부인권 해상인지 다 종류는 뭐냐면은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예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불이익이 가는 건데,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뭐냐?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 거, 재산이. 근데 이 빚을 안 갚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혹은 특정한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럼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안 보는 경우도 있어. 내가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나 편파변제를 했는데 피해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내가 2년 전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내가 그 집을 내 동생 줬어. 줄 때까지는 내가 좀 잘 살았는데 주고 나서 내가 좀 망했어. 망해가지고 빚을 막 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걔네에서 신청했어.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내가 나의 지방세 세무표 가세비 증명서를 봤더니 한 2년 전에 집이 있었네. 그걸 동생한테 넘겼네. 그러니까 집의 시가상당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집 넘긴 게 집을 넘긴 다음에 돈 빌린 사람들이 채권자들이잖아요.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줬나요? 안 줬죠. 빚도 없었는데 그때는 이거 넘기면서 피해를 준다는 하의 의도, 채권자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도, 목적이 있었나요? 없죠. 왜 빚도 없었는데 내가 집을 넘기면서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를 해친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잖아요. 채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집은 책임재산이 아니었어. 책임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채권자 돈을 빌렸을 때 이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책임재산인데 이땐 빚도 없었단 말이죠. 요런 재산, 이런 재산을 내가 처분하거나 누굴 주거나 이거는 채권자를 해야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거를 처분한 시기와 내가 빚이 발생한 시기를 비교해 보시는 거지. 봤더니 이 집 처분한 데인데 빚이 생겼네? 그러면 요거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편파변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편파변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친구 빚을 갚았어. 이런 경우. 이 엄마한테 빌린 돈은 나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개인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거죠.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이런 거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내가 나랑 친한 친구한테만 빚을 갚는 거. 혹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나랑 친한 친구한테만 갚는 거. 요거는 이제 진짜 편파변제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었어. 누가 도와준 거야, 도와준 거. 도와준 돈으로 개인 채권자 갚은 거. 이런 건 편파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은 나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 엄마가 도와줘서 갚은 거다. 이렇게 소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회 의사가 없었다. 그 채권자가 없었으면은 빌린 적이 없으면 없을 때의 재산이나 뭘 처분했으면 그거는 채권자 해야 하는 의사가 발생할 수가 없죠. 사회 의사가 없었고 또 책임재산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청산가치 반영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개인 채권자한테 변제한 경우. 물론 이 가족이나 지인을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안 되죠. 넣으면은 이제 이 가족이나 지인도 금융권과 똑같은 지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금융권 돈으로 개인 채권자를 변제하면 그 편파변제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한테 빌린 돈으로 지인 돈을 갚았는데 이 가족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 그럼 이 가족은 그때부터 가족이 아니라 일단 금융권의 지위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편파변제가 되는 거야. 그때 청산가치 반영을 해야 돼. 근데 가족을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어. 안 넣은 그 가족의 돈으로 내가 편파변제를 했어. 이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홀로 개인회생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편파변제, 뭐 이러한 부동산의 처분에 자동차 처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법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재산이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예요. 혹은 빌린 이후에 생긴 재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던 재산이 아니었어요.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생각인 거고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편파, 변제 뭐 이런 거 뭐냐? 청산가치란 개념에서 해온 거예요. 청산가치가 뭐냐? 이 사람을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게 청산가치인 거예요. 청산가치.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돈도 편파 변제한 거 청산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리고 돈 빌릴 때 없던 재산. 이미 옛날 과거에 살았는 재산. 부인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기준이 있었잖아요.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가 없었다. 내가 재산 처분할 때 채권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친형제에게 한 달 전 300만 원 입금받은 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친형이 300만 원 이체하면 편파 변제인가요? 한 달 전 300만 원 받은 거를 뭐에 썼나요가 중요해요. 만약에 한 달 전 300만 원 받은 거를 갖다가 내가 금융권 빚을 갚았어. 그러면 금융권 전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3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 300만 원 버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쌤쌤 머물게 될 수 있죠. 요런 케이스는 한번 해볼 만해. 내가 예전에 300만 원 빌린 돈으로 금융권 빚을 갚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내 동생 300만 원 갚는 게 비록 편파 변제일 수 있지만 예전에 빌린 대로 금융권 갚았으니까 봐달라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네. 편파 변제 맞아요. 내 동생한테 빚만 갚았으니까.